특허권과 2차 산업혁명.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기 좋은 기후와 광활한 땅, 그리고 유럽의 선진 기술을 일찍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세계 문명을 선도하던 영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미국은 영국과 언어도 같았고 문화도 같았지. 물론 독일어를 더 많이 쓰긴 했음. 게다가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어 영국의 고급 인력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주했던 곳이었음. 중남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전례만 보더라도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곳 중에 현재 선진국은 없다. 미국의 성장에는 대단한 행운이 따랐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불과 20-30년 만에 미국에도 고스란히 전수된다. 이때가 미국이 독립할 무렵이다. 당시 산업혁명의 기술만 도입되었던 게 아니었다. 영국의 자본주의가 직수입되어 미국에서는 은행이 들어서고 주식회사가 생겨났다. 합리주의와 실용과학을 중시하는 풍토도 고스란히 전수되어 미국은 건국과 동시에 특허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한다. 오히려 영국보다 앞서 특허권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이런 특허권 보장은 향후 미국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유럽의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도래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미국이 선도적인 위치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했던 원인도 사실 특허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865년부터 1900년까지 발명 특허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건수만 64만 개였고 이는 같은 기간 유럽 전역의 특허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당시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특허제도는 천재의 발명이 가져올 이익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 1870년대 말 유명한 발명왕이자 남의 것 도둑질왕 에디슨이 등장한다. 그가 발명한 전력은 그동안의 증기동력을 대체했다. 경제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전력은 곧 미국 경제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당시 과학자들도 전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가 에디슨이었다. 사실 그는 전구를 최초로 만든 이도 아니었지만 먼저 발명한 영국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특허권을 독점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영국인도 최초의 발명가는 아니었다는 사실. 이후 에디슨은 전광회사를 세워 미국 가정마다 전기를 연결했다. 결국 그의 업적은 바로 이런 실용화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전제는 1%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했다. 물론 알려진 것과 달리 1% 영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튼 그가 전구의 특허권을 갖게 된 이유로 전구가 가스 등을 대체하며 수년 동안 미국에서만 발전소가 5,000개 넘게 생겨났고 당시 유럽은 전깃불부터 생소했던 시절이었지만 미국은 시대를 한참 앞서갔음. 1894년 고종이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한 전구도 사실은 에디슨 전구회사에서 구입한 거임. 물론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일생 동안 1,000여 개가 넘는 발명을 해냈는데 전구는 그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축음기, 영사기, 실용적 장거리 전화기, 냉장고 등. 미국이 발빠르게 영화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에디슨의 공이 컸지. 에디슨 영사기의 모습이다. 전화기를 최초로 만든 이는 미국인 벨이었지만 그걸 보다 실용화시킨 것은 에디슨이었음. 당시 만들어진 에디슨 전화기의 모습이다. 1928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에디슨이 가진 특허권 사용료로 전세계 기업이 그에게 지급한 돈이 당시 가치로 무려 157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157억 달러면 당시 일본 제국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치였음. 미국이 로열티로 먹고 산다는 얘기는 이미 100년 전부터 통용되던 이야기라는 것. 그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굴지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는 에디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었고
자수성가한 기업가들로 넘쳐났다. 또 수많은 유럽의 고급 인력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을 찾고 있었다.